요즘 다들 AI 하면서 엔비디아 얘기만 하잖아요?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. 그 화려한 AI 모델들이 만들어내는 어마어마한 데이터. 그거 다 어디에 저장될까요? 그냥 뭐 클라우드에 있겠지 하시겠지만 그 클라우드의 실체, 그 물리적인 공간이 정말 중요하거든요.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기업이 바로 이겁니다. 시게이트, 흔히 생각하는 뭐 옛날 컴퓨터에나 쓰던 하드디스크 회사? 아니에요. 지금은 AI 시대의 거대한 데이터 창고를 지배하는 데이터 경제의 핵심 인프라 기업입니다. 투자 관점에서 이 회사를 어떻게 봐야 할지 지금부터 제대로 한번 뜯어보겠습니다. 챗 GPT가 답변 하나를 내놓고 미드저니가 그림 한 장을 그려낼 때마다 데이터는 정말 폭발적으로 쌓여가고 있습니다.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클라우드라고 부르는 그 추상적인 공간 있잖아요. 그 심장부에는 과연 뭐가 있을까요?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시게이트의 존재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네, 정답은 바로 시게이트의 하드디스크 드라이브, HDD입니다. 정말 놀랍게도요,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에 저장된 데이터의 90% 이상이 바로 이 HDD 안에 담겨 있다는 사실. 그러니까 시게이트는 단순한 부품 회사가 아니라 이 디지털 세상의 모든 정보를 담아두는 거대한 데이터 웨어하우스 그 자체인 셈이죠. 자, 그럼 이 데이터 창고의 지배자, 시게이트는 정확히 어떻게 돈을 벌고 있을까요? 우리가 예전에 알던 그 PC 부품 만들던 회사는 이제 잊으셔도 좋습니다. 지금부터는 완전히 달라진 시게이트의 핵심 사업 구조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핵심은 바로 이 역할 분담에 있습니다. 아니, 요즘 누가 HDD 써요? 다 빠른 SSD 쓰지 않나? 이런 생각 당연히 드실 겁니다. 맞아요. 우리 노트북이나 컴퓨터 부팅 빨리 되게 하는 건 SSD가 하는 일이죠. 근데 이건 우리 얘기고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거대 기업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. AI 학습시킨다고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쌓아둬야 하는데 이 사람들한테 중요한 건 속도보다도 1TB 저장하는데 얼마가 되냐 이거예요. 바로 이 대용량, 저비용 시장, 여기가 바로 시게이트의 HDD가 완전히 꽉 잡고 있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그런 영역이라는 거죠. 그렇다면 시게이트는 어떻게 PC 시대의 유물 취급을 받다가 클라우드 시대의 핵심 기업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었을까요? 그 역사 속에는요, 정말 생존을 건 극적인 전략적 선택이 숨어 있습니다. 2010년대 SSD가 등장해서 개인용 PC 시장을 장악했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시게이트는 끝났다고 생각했어요. 그런데 시게이트가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결단을 내립니다. 속도 경쟁이 치열한 소비자 시장은 과감하게 포기하고 오직 용량과 비용 효율성이 중요한 데이터 센터 시장에 말 그대로 올인을 한 거죠. 이 피봇 전략이 회사를 살렸고요. 수많은 경쟁자들이 사라지는 와중에 살아남아서 결국 웨스턴 디지털과 함께 시장을 나눠먹는 아주 견고한 과점 체제를 만들어냈습니다. 자, 그렇다면 투자자의 시선에서 봤을 때 시게이트가 왜 매력적인지,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을 좋게 볼 수 있는지 그 근거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. 저는 이 한 문장이 시게이트 투자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는다고 생각해요. AI가 계속해서 더 많은 데이터를 만들고 세상의 모든 정보가 디지털로 바뀌면 바뀔수록 그 데이터를 담을 창고는 무조건 더 많이 필요해지겠죠? 시게이트는 바로 그 필수적인 창고를 거의 독점적으로 공급하면서 데이터가 늘어나는 한 계속해서 통행료를 받을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. 핵심 포인트를 딱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. 첫째, 말할 것도 없이 AI 데이터 성장의 파도를 직접적으로 타는 기업이라는 점. 둘째, 새로운 경쟁자가 들어오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시장 구조라는 거. 셋째, 또 돈을 벌면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으로 주주들한테 꾸준히 돌려줬다는 점.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말이라는 독보적인 기술로 미래 먹거리까지 확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. 해말. 이름은 좀 복잡하게 들리는데 개념은 아주 명확합니다. 아주 작은 레이저로 디스크 표면을 살짝 데워서 같은 면적의 데이터를 훨씬 더 빽빽하게 기록하는 기술이에요.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? 데이터 센터의 공간은 한정되어 있잖아요. 그런데 이 해말 기술이 제한된 공간의 효율을 극대화시켜주는 거죠. 즉, 시게이트의 핵심 경쟁력인 테라바이트당 비용을 계속해서 더 낮춰주는 정말 누구도 따라오기 힘든 기술적인 해자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. 하지만 아시죠? 투자에 좋은 얘기만 있을 순 없습니다. 이제 시게이트의 성장 스토리에 드리워진 그림자,
그러니까 투자자라면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할 약세론의 근거들을 냉정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사실 시게이트의 운명은 이 표 하나에 요약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. HD가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테라바이트당 비용이 SSD보다 압도적으로 저렴했기 때문이거든요. 만약에 미래의 어떤 기술 혁신으로 SSD 가격이 HDD 수준으로 뚝 떨어진다. 그럼 시게이트의 사업 기반 자체가 뿌리부터 흔들릴 수 있습니다. 이게 바로 시게이트가 마주한 가장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리스크입니다. 하지만 더 무서운 거, 그러니까 더 현실적인 리스크는 바로 첫 번째 항목이에요. 시게이트 매출이 어디서 나오냐면요. 사실상 아마존, 구글,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몇몇 거대 클라우드 기업들한테서 거의 다 나와요.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큰 손들이 올해는 서버 투자 좀 줄여야겠다 하고 허리띠 졸라매는 순간 시게이트 실적은 그냥 수직으로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. 실제로 바로 작년 2023년에 이걸 아주 혹독하게 겪었죠. 이런 구조적인 문제에다가 경기 안 좋으면 당연히 IT 지출 줄어들고 빚도 많고 또 HAML 같은 신기술이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어쩌나 하는 걱정까지 정말 넘어야 할 산이 꽤 많아 보입니다. 자, 지금까지 시게이트를 둘러싼 강세론과 약세론, 양쪽의 핵심 주장들을 모두 살펴봤습니다. 이제 이 정보들을 바탕으로 최종 투자 결정을 내리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. 이렇게 딱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. 왼쪽 강세론을 보면 AI 시대가 계속되는 한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아주 강력한 비즈니스 모델이 보입니다. 반면에 오른쪽 약세론을 보면 그 성장 과정이 결코 순탄치만은 않을 거라는 거, 특히 소시고객사의 투자 계획이나 거시경제 상황에 따라 실적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냉정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죠. 결국 투자 결정은 이 질문에 여러분이 어떻게 답하느냐에 달려 있을 겁니다. 시게이트, 과연 폭발하는 데이터 시대에 없어서는 안 될, 그야말로 대체 불가능한 인프라 기업으로 우뚝 설까요? 아니면 언젠가는 다가올 그 SSD와의 가격 경쟁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사라질 어떤 과도기적 기술의 마지막 승자로 남게 될까요?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판단이 결국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.